네,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들리시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어, 밖에서도 저희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잘,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음량이나 뭐 영상이 좀 안 보인다거나 중간중간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들리시니까 저희 이제 사업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KCOC 파트너십 지원부의 최하나 과장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약 1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진행 순서는 사랑의 열매 한지선 팀장님의 여는 인사로 시작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사업 소개, 2024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업 설명회 신청하실 때 주셨었던 그 사전 질문들 먼저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회 중간에 생각나시는 질문들은 저희 단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 이후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시면 제가 조금 확인이 어려워서 저희 단체 채팅방에 꼭 올려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거든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설명의 내용 충분히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 만약에 오늘 설명회 시간에 질문을 다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저희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문의가 가능하니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의 한지선 팀장님의 여는 인사로 사업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장 한지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오랜만에 지금 해외 사업은 저희 모금회에서는 올해로 지금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모금회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많은 부족함도 있고, 아직은 예산이라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저희 모금회 내부적으로는 작은 포션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해외 지원 사업이고, 이 해외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 모금의 해외 사업에 대한 원동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금회가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국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사실 해외 사업은 많은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은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시고 실행하시는 이제 해외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의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신 KCOC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설명회가 함께 소통하고 마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장님 직접 설명에 참석해서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배분 사업을 저희 KCOC 파트너십 지원부의 박현정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COC 파트너십 지원부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보 많이 얻어 가시면서 저희 사업에 지원해 주셔서 좋은 현장에서의 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설명한 게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보다 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랑 더 이제 친숙하시고 익숙하실 거예요. 또 해외 사업 하시는 기관들 중에는 대부분 또 국내 사업 하시는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 뭐 사복공,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회 이런 이름으로 나뉘어서 계속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익숙하지만 사회복 정동모금에 저희가 로고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나와 가족과 아마 이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열매들의 의미가.
네, 모금에는 사실 이제 아까 한지선 팀장님 인사 말씀에서 주셨지만 사실은 1997년에 제정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정 기관, 모금 기관 중에서 가장 크고 모금 규모나 배분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거의 뭐 7천억, 8천억 규모의 모금을 이제 작년에 했고 또 그 거의 흡사한 금액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분 금액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와 이제 북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카테고리의 배분 비중은 사실은 별로 높진 않아요. 2022년 기준으로 1.4%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모로 안팎에서 노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쨌든 KCOC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더 많은 재원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모시는 파트너 기관 분들하고 협력해서 조금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모금의 홈페이지 가시면 연간 보고서 같은 것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신 거는 가운데 있는 지정기탁 사업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을 할 때 저희가 보통 긴급지원 사업의 카테고리였을까 아니면 지정기탁 사업의 카테고리든지 또는 이제 공모사업의 카테고리에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들 국내 해외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긴급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 재난 상황에서도 쓰이겠지만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쓰이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긴급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카테고리가 있고 지정기탁 사업이 아마 여러분들이 나 모금화 사업 하는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어떤 도너가 어떤 분야나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탁하신 금액을 이제 해당 기관과 수행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제 큰 의미 카테고리의 공모 사업 이렇게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기탁 사업을 해보실 기관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규모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공모 사업도 사실은 이제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 거는 2회차지만 이전에도 사실은 공사 배분 사업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기관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말씀드렸던 이런 재난구호,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을 위해서 이렇게 긴급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보험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걸 뭐 KCOC가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 긴급 지원 사업이 필요할 때는 KCOC를 통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사업이랑 튀르키예 시리아 이제 지진 피해 복구 사업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기탁 사업은 이제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 예시로 나오는 게 월드투게더가 LG랑 함께 했던 에티오피아 사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너가 기부자가 딱 이제 목적을 정해서 이 기관과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모금회를 통해서 이제 재원이 전달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모금의 기획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뭐 규모나 대상이나 뭐 지원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인데요. 공모 사업에는 기획 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신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사업은 여러분이 아마 이거 익숙하실 거예요. 꽤 오래 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나눔 가꿈 사업.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거액을 기부해서 국내와 해외를 대상으로 이제 했던 기획 사업이 있습니다. 나눔과 꿈이라고.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의 신규 선정을 하지 않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획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 중에 신청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모금의 공고에 따라서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그러니까 기관이 좀 필요한 사업장 필요한 뭐 대상자에 대해서 자유주제로 제안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지원 사업 현황을 저희가 좀 이제 추려봤는데요. 저희가 배분 금액은 정확하게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2008년에 8개소, 뭐 2009년에 10개소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11개소, 한 연 예산 10억 정도 뭐 이렇게 그리고 연간 2억 원 정도 규모까지도 이제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아까 보여드린 공모사업, 기획사업의 나눔가꿈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서 약간 나눔가꿈으로 통합돼서 지원된 좀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나눔가꿈으로 저희가 이제
통합되었었고요. 나눔과 꿈 사업이 조금 종료되면서 저희가 모금회만의 해외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이 사업을 모금회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 첫 해를 맞이해서 참가 단체를 뽑았었고요. 올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사업 설명회를 11월 말에 거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준비하실 시간도 많지 않고 좀 어려움을 표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준비를 서둘러서 했습니다. 일찍 해서 좀 기관에 목적하시는 바와 전략에 맞춰서 공모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올해 8월에 지금 설명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이제 9월이 되겠죠. 그리고 심사와 모든 과정을 거치면 내년 1월에 무리 없이 착수하실 수 있도록 좀 사업 조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저희 최하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더 해주실 테지만 개괄적으로는 모금회 공모 사업은 이렇게 흘러왔고 작년과 올해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은 이렇게 디자인되었다라는 설명을 좀 먼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을 하면서 저희 기관을 또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어가지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KCOC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알고 계시겠지만 네, 국제무대에서 구호개발과 인도 지원 사업을 하는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네트워크이고 플랫폼 조직이고요. 지금 현재는 13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년으로 편람을 발행을 하는데요. 회원단체에는 회원단체 가지고 계신 후원 회원은 약 400만여 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연간 7천억 원 규모의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COC 사무국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회원단체들의 역할과 성과들을 모으다 보면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정리하고 지원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국내 네트워크 구축, 연구조사 활동들, 애드보커시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주로는 실무자 역량 강화, 단체 역량 강화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 봉사단 파견한다든지 재난이 났을 때 인도 지원 민간협력 사업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마지막에 저희가 넣어놓은 것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의 위탁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위탁 운영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눔과 꿈도 더 이상 신규 단체를 선정하지는 않지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OC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KCOC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는 이러한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전체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사실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간다면 사실 단체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모 지원이어서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실제로 참여하시는 기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내실 있게 사업을 잘 운영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KCOC 그리고 참여기관 3자가 협력해서 개도국 취약계층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한다, 협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고민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설명 마치고 저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공모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네. 그럼 이제 여러분 가장 궁금하셨을 2024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 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외 지원 사업의 발굴, 그리고 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한 최취약층 해외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속 가능한 현지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은 공모의 큰 방향성이 두 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취약층 대상 그리고 성과 관리를 통한 사업 목표 달성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개발도상국의 최취약층으로 사업 참여자를 설정해 주셔야 하고 저희 사업계획서 안에 대상자 선정의 사유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전 질문 때도 일시적인 물품 지원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좀 있으셨었는데 단기적인 긴급 지원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최취약증 의 질 향상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 관리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향성인데요. 기관별 사업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를 1대1 전담 매칭해서 1차 년도에 지표 설정, 그리고 성과 정의 및 조정, 모니터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컨설팅은 연중 최대 3, 4회 이루어질 예정이고 본부 및 현지 담당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기후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취약증 해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공모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한 현지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사업 시행 후 현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이 가능한 사업 등이 공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 지역 및 대상으로는 저희 OECD 다크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내에 최취약층이어야 하고요. 외교부 여행 제한 및 여행 금지 국가와 지역에서의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추후에 이제 사업 계획서 양식 올려드릴 텐데 여기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OECD 다크 수험국 리스트도 저희가 별첨 자료로 첨부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은 그 안정된 사업 수행 및 성과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NGO의 배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기후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NGO,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실적이 있는 NGO, 그리고 사업 국가에서 신청 기관의 해당 국가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혹은 파트너 기관이 있는 NGO, 사업 국가에서 현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NGO입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은 NGO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텐데요.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그리고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모금회의 제재 조치에 따른 배분 대상 제외 기간에 배분 신청을 한 경우, 그리고 현재 2023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단연도 사업 진행 중인 동일한 사업과 2024년 나눔 가꾼 글로벌 분야 장기 사업으로 수행 중인 동일한 사업이 배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선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기관당 연간 1억 원 이하 지원이 가능하고 2024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기관당 3년간 3억 원 이하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모 참여 시에 사업 신청의 한액은 3천만 원 이상이고요. 사업 시작일은 저희 최종 사업 선정 후에 약정 체결일로 추후 변동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세부적인 공모 안내문이 나오면 참고하시겠지만 저희가 대략적인 예산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모금의 예산 편성 기준표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도 첨부 자료로 같이 전달해 드릴 거고요. 보증금이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배분 신청 금액 중에서 사업비가 70% 이상, 그리고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30% 미만으로 책정해야 하고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및 사업 조정을 통해서 최초 신청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단연도 사업은 1년 사업 수행하신 후에 연차별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기간이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 신청하실 때 기간 선택하시는 거 유의사항을 좀 안내드리면 1년간 진행하는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단기간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명확한 지향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3년간 시행될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3년 차에 완성될 성과 목표, 그리고 기대되는 사업 참여자의 변화, 예상되는 파급 효과가 잘 드러나야 되고 또 연도별로 사업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신청 개요 안내드립니다. 공모 참여는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약 6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신청 기한 이후에 제출하신 문서들은 저희 심사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출하실 서류는 배분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현황, 그리고 저희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해 드릴 텐데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사본, 또 현지 NGO 등록증 사본입니다. 제출 방법은 안내드린 모든 서류를 저희 파트너십 지원부 부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누락되지 않도록 메일 제목 통일해 주시는 거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메일로만 접수할 예정이고 우편으로는 받지 않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비 심사를 거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누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심사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모를 신청하시게 되면 심사 기준은 화면과 같습니다.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 일관성, 적정성, 합리성 이 6가지 영역에서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적절한지 여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와 안내서 자료를 추후에 이제 올려드릴 때 이 심사 기준표도 함께 첨부 드릴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심사는 저희가 추후에 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예비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서류 심사를 먼저 거치게 되고 심사위원들의 공통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면접 심사로 진행이 되고 최종 선정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모를 신청하시게 되면 이 공모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업 신청은 안내드린 것처럼 9월 26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서류 적격 여부를 위한 예비 심사를 통해서 10월 중에 심사위원회 공통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심사의 선정 여부는 신청서에 제출하신 메일로 통보를 할 예정이고요. 통과하신 기관들은 유선 연락을 드려서 면접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면접 심사 같은 경우는 10월 중에 진행이 되는데 기관별로 사업 발표 및 면접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 최종 선정된 기간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저희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관들은 11월, 12월 중에 저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회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확정된 최종 조정 사업계획서를 저희 KCOC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저희 12월부터 사업 약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2024년 1월에는 사업 약정 체결이 모두 끝나서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1차 배분금 지급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연간 이 절차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요. 2024년 1월에 저희 사업 약정 체결 및 수행 안내를 받으신 후에 1월 중에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1차 지원금을 배분받으시게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 3월 중에 저희 기관별로 총 2회의 안전관리 지침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간 최대 3, 4회까지 진행될 기관별로 1대1 매칭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저희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6월까지 집행한 내용과 예산으로 7월 중에 중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보통 7월 중순까지 제출 일정이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 중간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8월 정도 안에 모두 점검을 진행하게 되고, 해외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과도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되고, 또 방문하시는 심사위원과도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야 돼서 10월까지 방문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간 현장 점검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지원금이 배분이 될 텐데요. 2차 지원금은 검토가 완료된 9월 중에 총 지원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3개년 단연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차년도 사업비를 1월 중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10월까지 진행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11월 중에 사업 결과 보고서랑 그리고 차년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일정이 연말에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평가를 토대로 그 차년도 다음 해 1월에 1차 지원금이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사업 추진한 결과는 차년도 1월에 최종 결과 보고 형태로 제출하게 되고 그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사업 결과 공유회를 통해서 선정된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서 연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성과도 공유하고 또 동료 평가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고, 이 내용들은 추후 저희가 안내서 형식으로 모두 배포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설명의 영상도 저희가 녹화 중이어서 이후에 저희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내용이 잊으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다 적혀 있기는 한데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계획 중에 사업비는 총 신청 금액의 70% 이상 책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신청금의 30% 미만으로 책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자부담 있나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자부담 매칭 비율 없습니다. 필수 요건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증금이나 사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간혹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리면 사업비로 편성 가능하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인건비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로 책정이 되지만 현지나 국내에서 사업 실무를 진행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네. 신청기관 현황 작성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2022년 결산 부분과 2023년 예산 부분에 해외 사업비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계획서 내 PDM과 모니터링 평가계획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이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첨부드릴 예정이지만 코이카 PDM 가이드라인이랑 그리고 코이카 민간협력사업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급하신 분들은 코이카 ODA 도서관에서 먼저 지금 보셔도 되고 저희가 첨부 자료로는 이미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네, 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작성하시는 예산 편성 기준표를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부침 자료로 첨부 드릴 예정이고요. 이 예산 편성 기준표 외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수행 안내 지침 자료를 저희에게 이제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안내 지침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디테일한 예산 관련한 수행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되고 선정되신 기관들은 사업 수행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KCOC 쪽으로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궁금하신 내용들은 응대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모 신청 관련해서 유의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 배분 취소 및 향후 지원 중단 등의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에 요청드릴 수 있고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에 기관은 분야 전문가 및 KCOC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협의해야 하고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최종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 유의사항 등 사업 안내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목금의 사업은 저희 수행 안내 지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과정에서 이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KCOC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만큼 KCOC의 안내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돼요. 이 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의 간단한 이제 소개는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장님 이제 질의응답 함께 해주실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신청하셨을 때 주신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예상되는 질문들 뽑아서 먼저 답변 드리고 그리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질문들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저희 스태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들 받아서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쭉쭉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시면 안 되고 저희 단체 채팅창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질문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질문들은 여기 좀 포함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총 20억 사업 규모로 확인하였습니다. 1차년도 예산 규모로 1억 예산을 20개 기관에 배분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함께 올렸거든요. 거기에 총 사업 예산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서 먼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8개 기관이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도 약 2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건 한 해에 이제 20개의 기관에 배분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3년간 이 8개의 기관에 배분되는 총 사업 예산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업 대상 국가 제한이 있나요? 뭐 미얀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저희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외교부 여행 제한 및 금지 국가는 저희가 신청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사업 수행과 모니터링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외교부 여행 경보의 3, 4단계에 해당하는 출국 권고 그리고 여행 금지 국가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 교육을 위한 도서관 및 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문의해 주셨는데요. 건축은 물론 가능합니다. 네, 주된 사업 내용으로 건축만 하면 모든 사업비를 이제 건축에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선정에도 그런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 활동의 일부로 건축을 넣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현지 사무소를 신설 중이라면 참가 자격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서 현지에서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기관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고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시고 현지 사무소도 신설되어서 등록되신 상태면은 저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이제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함께하는 파트너 기관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자부담이나 매칭 비율은 없고요. 그리고 우선 선정 요건이 있냐고 하셨는데 없습니다. 네. 그리고 KCOC 회원단체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회원단체가 아니어도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9월 26일까지가 사업계획서 제출인데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정은 제출 이후에 수정은 불가합니다. 네. 하지만 선정이 되고 나서 2회에 걸쳐서 저희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 조정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이건 이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변경하는 부분이기는 해서 방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정도의 수정은 추후에 가능하나 이제 큰 방향의 변경이라든지 목적의 변경까지 들어가는 사업 계획 내용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공동모금의 지정기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공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저희 2023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 대상 그리고 2024년 나눔과 꿈 글로벌 분야 장기 사업 대상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현재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으로 그 동일 사업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다른 사업으로는 신청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그 옆에 질문처럼 기존의 나눔과 꿈 사업 기간인데 장기 사업이 종료된 경우 동일 사업의 2단계 사업 신청으로는 이제 가능하시냐고 질문이 왔는데요. 네, 사업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2단계로 사업 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지속적, 장기적으로 해외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모금회와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들은 설명의 내용을 이후에도 들을 수 있나요?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 참여 신청하시고 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후에도 이제 내용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문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사업 설명의 녹화분을 KCOC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전에는 업로드할 예정이어서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의 영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업 안내서를 게시해 드릴 텐데 거기에 오늘 이 관련한 내용들이 자세히 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사전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채팅창에 남겨주신 부분들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화면으로 공유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취합된 내용 보면서 좀 구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일하게 주신 질문 있는데요. 배분 대상 요건 중에 사업 대상 국가에 현재 NGO가 없는 기관은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NGO와 컨소시엄을 맺고 참여하는 것도 불가일까요? 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일단 지부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고 1년 이상 활동하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랑 같이 협력을 하셨더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도 경험이실 수 있고요. 현재 NGO와 컨소시엄이라는 단어로는 용어로는 조금 애매하고요. 현재 MOU와 현지 NGO와 MOU를 맺으시고 NGO가 이제 지부 형태로 해당 기관의 지부 형태로 이제 사업 수행을 하는 주체로서는 가능합니다. 네, 약간 컨소시엄은 약간 동등 주체로 이제 같이 뭐 사업비를 배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한국 국내 기관들끼리 컨소시엄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단지 현지 NGO와 MOU를 맺으시고 우리의 이제 지부 역할을 하는 NGO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이것은 미리 좀 맺어져 있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착수하시고 막 그때부터 이걸 하시는 것은 거의 이제 어렵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업에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총액 또는 선정 사업수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셔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설명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이제 들으셨
주셨지만 2023년도 예산이 20억이었고 올해 예산도 비슷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업,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게 한 해 배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해 선정된 단체에 이제 3개년까지 신청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 총액을 말하는 거여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단체가 단연도 사업하고 계시고 2개 단체가 단년도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산 규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단년도를 많이 써주시느냐, 단년도를 많이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취약층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고 독립사업은 기존에 종료된 사업과 유사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사실 최취약층이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이제 제안서 내에 그 최취약층에 대한 어떤 조금 부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넣어 놓았는데요. 뭐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월드뱅크 기준 하루 이제 빈곤선 뭐 기준 이하 하루 뭐 1.9달러 이하 뭐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업하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 대상 지역은 최취약층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정한 어떤 기준이 있다 하면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지역이 그 국가 내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제안서 내에 좀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같은 사업장에 대부분의 공모가 동일 지원은 막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사업으로 코이카 받고 사회복지 공동구매 받고 바보에 받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 지부가 같으실 수만 말씀, 지원을 받아서 뭐 나눔 가끔 사업을 하고 계셨다. 그 동일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제 다시 뭐 2단계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하신다든지, 뭐 지역을 추가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돼서 사업으로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그 동일 사업에 다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 과장님 네. 해주실래요? 네. 네, 3년 사업의 경우에 각 연도별로 사업비 편성 상한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 아까 3년 신청하실 때 3년 기준으로 최대 3억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하신 기관들도 보면 한 해 1억, 1억, 1억씩 이렇게 나눠주신 기관들도 있지만 뭐 첫 해에는 뭐 8천만 원, 뭐 2차년도에는 1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사업에 따라서 그 신청을 해주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최종 조정할 때 이 부분 논의가 되겠지만 3년 기준으로 잘 배분해 주시되 3억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질문이 들어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자부담이 포함돼서 선정되었던 사업의 경우는 몇 건 정도 되었는지, 자부담 투입된 금액이 각기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자부담이 이제 부담이 되셔서 주신 것 같고, 대부분은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쵸? 네, 자부담 자체가 사실 필수 요건이 아니고 저희 사업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해서 넣으신다고 해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회계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자부담 관련한 금액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혹시 자부담 네. 가점을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부담을 많이 넣으면 가점이 내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저희는 아닙니다. 네, 네. 자부담을 막 무리해서 일부러 막 넣으셔서 하셔도 사실 이제 그게 선정에 뭐 어떤 당락을 미치는 심사 기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6번 6번 같은 질문은 경우는 기관별 전문가 매칭은 필수 사항일까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필수 사항도 있고 선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가는 부분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도 현장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KCOC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안전 관리에 좀 소홀할 때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이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강조해서 사업 착수 초반에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요 부분은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선택도 있습니다. 요거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혹시 참여하셨다가 나 너무 바쁜데 컨설팅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필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과 관리와 관련된 것이 필수고요. 안전 관리도 필수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중에 모니터링비는 몇 프로까지 집행 가능한지 집행 기준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그것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연 사업비 상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또 아니어가지고 모니터링비를 되게 높은 비중으로 책정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은 없지만 적절하게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대상 기관은 최종 선정의 몇 배수 정도로 선정하는지 저희가 많이 신청해 주신다는 어떤 바람을 담아서 면접은 2배수로 보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만큼 신청 안 해주시면 그거보다 적어지겠죠? 2배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가능하다고 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연도로 신청하시게 되면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건축이 초반에는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반의 비율이 상당히 사실 높아질 수는 있지만 전체 비율을 저희가 이제 보긴 할 거고요. 그 요율이 정해져서 막 이렇게 뭐 코이카가 50% 미만이죠. 인프라 건축비가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혹시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할게요, 지부장님. 지부장님 아니신가? 네. 작년에 선정된 사업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작년에는 크게 사실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소득증대, 그리고 저희 식수위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8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저희가 이 분야를 뽑겠다 해서 선정된 결과가 아니라 이제 뽑힌 단체들의 분야를 보니 뭐 지역개발, 뭐 식수위생, 소득증대 이렇게 있더라. 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골고루 이렇게 있고요. 남미는 없습니다. 사실 연 1억 사업으로 남미를 하시기에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분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네.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지역의 경우 그 수도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업 지역이 여행 자제인지 이단계. 출국 권고인지 이게 이제 국가는 뭐 해당이 안 되는데 사업 지역은 해당이 되고 좀 이런 건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차주 중에 유선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 자제면 아마 2단계일 네, 거예요. 네, 네. 2단계는 사업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하나 들면요. 필리핀은 대부분 1단계 아니면 2단계거든요. 근데 민다나오 지역은 4단계예요. 그 민다나오 지역은 이런 공모 사업에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정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요 부분은 한번 유선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년도 사업 수행 시에 차년도 1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보고, 사업 평가와 당해년도 결과 보고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고요. 다만 이제 1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보고는 이제 10월까지 집행하신 걸 가지고 결과 보고 예산은 아니죠, 이거는. 예산도 예산도 10월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한 번 주셔야 되고 최종 결과 보고를 차년도 1월에 주실 때는 12월까지 남은 2개월 동안 포함해서. 그걸 포함해서 재제출하시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해년도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차년도 1월에 제출하실 때는 그 회계 평가는 회계법인에서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차년도 심사를 위한 심사 자료로 10월까지 이제 하신 거 제출해 주신 거를 본다면 최종적으로 1차년도 끝나고 12월까지 사업 다 하고 마지막에 내시는 거는 회계평가까지도 받게 되십니다. 처음부터 3년 사업을 할 수 있나요?라고 해주셨는데요. 할 수 있나요가 아니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년도로 신청하시면 처음에 3년도로 신청하시면 그 3개년도 계획과 1차년도 계획을 따로 낼 수 있도록 저희 양식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양식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단년도 하시다가 나 이거 단년도로 할 거예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공모에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올해 24년 사업 공모를 들어와서 3년 사업을 쭉 하겠다 하시면 무조건 단년도로 넣어주셔야 돼요. 3년도 사업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요 정도 있는 것 같고, 다시 들어온 질문이 아까 모리타니아 얘기해 주신 분 지부 설립이라고 하고, 현지 상황에 의해서 GIE를 설립하여 지부 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 GIE가 교육 관련된 기관인가요? 이건 유선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학교나 병원은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등록 형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기관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등록되어 있느냐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모리타니아 질문해 주신 분하고 같은 분인 것 같은데, 네, 전화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체 비영리법인. 네네. 네. 답 주셨습니다. 채팅으로. 네, 요 정도 지금 채팅으로 주셨는데요. 뒤에 조금 더 질문 있을까요? 저희가 받은 건 여기까지고, 혹시 음성으로 직접 질문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래 반응 표시해 주시고 손 들고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좀 말이 빨라서 앞에 거 잘 못 들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 거죠?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옅게 미소를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네, 지금 화면이 켜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89분 9명이 접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쓰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또 있으신가 봐요. 잠시만요. 삼동, 네, 마이크 켜시고 삼동 김원성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지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업이 되면은 이제 사업의 관리나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현지에 이제 인력을 파견할 경우에 그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 책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데요, 국장님. 이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네, 그 안에서 네, 그 가능하다면 안에서 가능하거나 또는 뭐 일부 하고 뭐 또 자부담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채팅 저희가 볼게요. 성과가 네, 국장님 답변 되셨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질문이 조금 이제 약간 걸쳐 있는 질문인데요. 그 네네. 프리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인력을 파견을 할 때 이제 한국 사람이 파견할 경우에는 이제 국내법 적용을 받으니까 무슨 막 근로기준법 막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최저임금 문제가. 근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이 이제 그 사업에 한해서 이제 그 보수 지급이 가능한가? 그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거 완전 노동법 제가 노무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신다면은 국내 기준 그 법을 따르시는 게 맞고요. 국가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지부 인력으로 해서 지부 인력으로 등록하셔서 거기서 급여를 지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국가에서 회계가 발생하는지 지급이 발생하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국가법이든 한국에서 발생하면 한국의 노동법이든 따라주시는 거는 법은 당연히 준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단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사업비 내에서는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30% 미만에서 책정하실 수 있다이고, 그것을 집행하심에 있어서는 국내법이든 현지법이든 그 기준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견 기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뭐 거주자로 보느냐 비거주자로 보느냐 이런 것도 좀 달라지잖아요. 너무 이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국장님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성과관리, 안전관리 컨설팅은 사업 예산 내에는 편성하지 않은 채로
먼저 신청하고 추후에 사랑의 열매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기관으로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이제 저희가 선정한 컨설턴트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네, 같이 컨설팅 하실 수 있게 이제 어레인지 다 해드리고, 뭐 그 보고서 같은 것들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 그 컨설팅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저희가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 예산 내에 그거를 반영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채팅이 또 있나 볼게요. 더 질문은? 아, 네. 지금 채팅창에 더 들어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또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고자 하시면 삼동 인터내셔널처럼 해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가 들어왔네요. 네. 사업 선정 후에 사단법인 법인 계좌 송금 후 현장 송금 방식을 선택할 때 이전에는 개인 계좌 송금이 가능했었는데 반드시 사업 현장 계좌도 법인 계좌 송금이어야 하나요? 네, 개인 계좌 송금은 불가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등록이 된 단체이시라면 법인 통장이 한 개 받으려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계좌를 사용해서 하셔야 하는 것은, 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모니터링 비용의 경우에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둘 중 어디로 적용되는지, 네, 사업비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아주 깔끔하죠? 네. 혹시 계속 지금 끊길 때 지금 채팅으로 질문을 막 주고 계세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들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네, 질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약간 뜸해진 걸로 봐서는 요 정도 질문 주신 걸로 네, 거의 다 이제 궁금하신 거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또 주셨어요. 이제 끊길 듯 저희가 현지 사업 경험 1년 이상 조건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지요? 라고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모금의 배분 사업은 사업을 막 처음 시작하시는 기관들을 도움드리고 막 이런 느낌의 공모보다는 이미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수행하시고 계신 기관들이 조금 더 현장의 필요에 맞는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공모이기 때문에 현지 사업 경험이 있는 이제 그거를 조건으로 이제 저희가 걸어놨고요. 다만 이 사업이 막 프로젝트 단위에 막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현지 사업 경험 1년이지만 그 규모가 뭐 1억 이상이어야 된다, 2억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 사업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셨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현지에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나를 보기 위한 사전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취약층의 경우 소득 증빙이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구술적으로 설명을 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네, 이걸 저희가 막 수혜자들을 아직 선정도 다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소득 증빙을 하라는 것들은 이제 그 요구드리지 않고요. 다만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당 지역 구, 시, 뭐 국가 단위의 자료들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평균 뭐 이런 상황들은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좀 차용하셔가지고 네, 부술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와 인건비 외에 예비비도 잡을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예비비 예비비는 어떤 개념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 항목은 정말 딱 사업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예비비라는 게 필요하시다면 그게 필요한 곳에 뭐 사업비나 이런 데 녹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항목이 있진 않습니다. 예산 개정이 있진 않습니다. 네, 네. 만족, 네. 답변 주셨어요. 네, 네라고 웃음 표시 주시고. 네. 네,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되는 상황에 계속 질문을 주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 3시까지 사실 시간 더 넘어도 되기는 하는데 예정됐던 게 한 1시간 정도여서 한 1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시까지만 조금
네네. 네. 저희가 주신 질문들은 대부분 다 정리해가지고 같이 공유 드릴 음. 거고요. 환율 기준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환율 기준 관련해서도 안내 지침 서류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희 송금 환율이라든지 가중 평균 환율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기관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근데 환율을 항상 이제 여쭤보실 때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은 근데 그걸 보전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은 그대로인 상태이니까 만약에 정말 저희가 사업하는 도중에 환율이 막 너무 급등해가지고 처음에 예상했던 100%라면 그거에 70%밖에 못 한다라고 하면 계획을 조금 조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정산하실 때 환율은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송금 환율 아니면 뭐 개별 환율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회계 지침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민이라고 판단되면 난민 지원 사업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없는데 네. 그 지역이 뭐 예를 들면 외교부 뭐 제한 지역이나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유선으로 한번 더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 기준 관련해서 네, 사업비 잠시만요. 질문이 지금 허리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일단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난민 사업은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질문 또 주시는 게 환율 기준 관련 질문에 덧붙여 송금 환율 말고 예산 책정 시 환율 기준 안내서에 명기된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기준은 드려요. 네, 예산 책정할 때 기준은 드리는데 사실 그대로 환율이 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하실 때 적용 환율 얘기 드린 거고요. 예산을 작성하실 때 쓰시는 환율은 사업 안내서에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주신 질문이 새 사업비 통장은 당연히 개설해야 하죠? 라고 하셨는데 사업비 전용 통장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 구분 격리 때문에 개설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불가능한 그런 사업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국내에서는 새 사업비 통장 개설하시는 거, 국내. 예, 국내는 당연히 하셔야 네, 국내는 되고요. 해야 합니다. 네네네. 하는 게 구분 격리하실 때 수월하시고, 근데 이제 현지는 NGO의 통장이 하나밖에 안 허용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할 수 없는 법인 명의 통장은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같이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회의 영상이 월요일에 업로드 예정이라고 네. 하셨는데 질문 정리해서 공유 주시는 아. 것은 언제까지일지 사실 이 질문들은 저희 안내서에 거의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안내서를 좀 참고하시다가 추가적인 질문만 추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정리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요 녹화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 부탁드리는 기관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네네네. 그 현장에서는 통합계좌 사전 승인을 저희가 통장 계좌를 통합계좌로 쓰시겠다라고 사전 승인을 받으시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금 이제 간사님 확인해 주셨고요. 국내는 사실은 통장 개설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KCOC도 합니다. 통장이 한 네.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통장이 아주 돌고 돌아가지고 전용 통장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 질문을 지금 네 저희가 다 체크한 거 같고 혹시 저희가 놓친 거 있을까요? 스태프분들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놓친 거 없다고 해서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질문 많이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기시는 질문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다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은 유선으로 저희가 언제든지 응대 가능하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문이랑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 양식 이런 자료들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혹시 링크 한번 다시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채팅창에 홈페이지 링크도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링크 까먹으셔도 됩니다. 저희 네이버에 KCOC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이 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공고문이랑 안내사항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는 홈페이지 안내문에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는 다시 한번 기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재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수행하시는 기관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여러분들 목소리 귀 기울여서 사업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사업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안내드린 것처럼 유튜브 저희 KCOC 유튜브 채널 계정이랑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할까요? 네. 종료가 되지 않죠.